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클리어리티 액트, 즉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15대 9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표결은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법안이 이제 상원 본회의 논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원회 표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크립토를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 금융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 법안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 입법화 과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법안을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클래리티 액트는 무엇인가? 둘째,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통과는 왜 중요한가? 셋째, 앞으로 남은 의회 일정과 크립토 시장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래리티 액트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어떤 코인은 상품이고 어떤 코인은 증권이며 누가 이를 감독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시장 구조 법안입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모든 코인을 한꺼번에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 자산의 성격에 따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충분히 탈중앙화되고 상품적 성격이 강한 자산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관할로, 투자 계약 성격이 강한 토큰은 증권거래위원회 관할로,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 결제 준비금 규제로, 디파이는 진짜 탈중앙화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 범위를 판단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5월 14일에 일어난 일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클리어리티 액트를 심사하는 마크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마크업이란 단순한 토론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법안 문구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항을 바꾸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본회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안이 실제 입법 궤도에 올라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날 클리어리티 액트는 15대 9로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이 법안에 부여된 번호 HR 3633으로 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 표결 구도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루빈 갤리고 의원과 앤젤라 올스브룩스 의원이 찬성에 합류한 것입니다. 15대 9라는 숫자는 단순한 표결 결과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크립토 규제가 어디까지 합의되었고 어떤 갈등 쟁점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점은 법안이 15표 찬성으로 위원회 문턱을 넘을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화당 전원 찬성에 민주당 일부가 합류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크립토 법안이 완전히 한쪽 정당만의 법안으로 남으면 상원 본회의 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원 구도를 고려하면 공화당 표만으로는 필리버스터를 넘기가 역부족입니다. 결국 민주당 일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해서 15대 9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본회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담고 있는 내용은 309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 3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클래리티 액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을 감독합니다. 상품거래위원회는 상품과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합니다. 문제는 크립토가 이 둘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의 지분도 아니고 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가깝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토큰은 다릅니다. 프로젝트 팀이 토큰을 팔면서 우리 팀이 열심히 개발하면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초기 투자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성장하면 토큰 보유자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토큰은 투자 계약, 즉 증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바로 이 경계를 정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는 모든 코인을 살리는 법이라기보다는 살아남을 코인과 위험한 코인을 가르는 필터 역할을 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 보상 문제입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주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예금처럼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예금이 줄면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대출 여력이 줄면 은행 수익성이 약화됩니다. 특히 지역은행은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협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줄 수 있느냐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베런 네트워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타협안은 사용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되 단순히 예치해 놓아도 지급되는 이자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완전히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직접 대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즉, 방향은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 상품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DeFi와 중개기관 규제 문제입니다. DeFi는 정말 탈중앙화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DeFi가 실제로 다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립틱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은 CeFi와 DeFi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밸리데이트와 오라클에 대한 보호장치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래리티 액트는 바로 법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상원 본회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진전이지만 본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원 농업위원회와의 관할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농업위원회의 관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에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킨 바 있지만 상원에서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양원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법안이 상하원 전체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 또한 필요합니다. 남은 일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상원 농업위원회와의 조율, 상원 본회 표결, 하원안과 조정, 최종 양원 통과, 그리고 대통령 서명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상원 은행의 15대 9로 위원회 표결을 통과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지만 아직 최종 결승선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클래리티 액트의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전망합니다. 현재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에서 타협하고 자금 세탁 방지 조항과 이해 충돌 조항을 보강하여 일부 민주당 표를 추가로 확보하면 올 안에 상원 법안이 통과되어 최종 법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시장에는 강한 구조적 호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규제 친화 거래소, 카스터디, 스테이블코인 결제 네트워크, 실물 자산 토큰화 인프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4일 클래리티 액트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15대 9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크립토 시장에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이 크립토를 금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코인에게 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시장 전체를 무조건 띄우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사이클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필터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상품적 성격이 강한 자산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규제 친화적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업에는 기관 자금의 관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 상품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 재정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파이는 진짜 탈중앙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클래리티 액트는 다음 승자를 고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가격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구조는 방향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4일 15대 9 표결은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클래리티 액트의 최대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비트코인일까요? 이더리움일까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일까요? 아니면 베이스, 솔라나, 트론 같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네트워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